자, 오늘 컴퓨터는 사무용 컴퓨터입니다. 사무용 컴퓨터 고객님께서 주문하시고 아버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했나? 얼마 전까지는 4650G, 4600G, 그 다음에 5500GT 이런 것들 사무용으로 썼죠. 걔들이 6코어에 그 다음 내장 그래픽이 1030 정도 성능이 낮죠. 그래서 다목적용으로 쓰기 좋았어요. 간단한 게임요. CPU도 10만원 초반대였고, 그런데 지금 16만원 막 그렇게 올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가성비로는 못할 것 같고, 오히려 그 가격이면 5600에다가 RX 580, 580이 1060 정도 성능이 나죠. 1, 2만원 더 하면 그렇게 갈 수 있겠더라고요. RX 580 넣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5600G 얘들은 단종이겠죠. 아마 제품이 없어서 가격이 푹 올랐겠죠. 그래서 살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미니 PC 구성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앞에 8로 시작하는 것들 있죠. AMD에 8500G, 8600G 이런 것들도 비싸가지고 안 될 것 같고, 사무용으로 미니 PC 구성하지 않는 이상은 별 쓸모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무용 하면 벌크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 12100 벌크고요. 벌크 싸죠, 지금 12100이. 그 다음에 보드는 H610 램은 8기가만 하겠습니다. 일단 사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파워 500W SSD. 일단 사무용 하면 제가 250기가 그냥 넣어서 견적을 보내드리는데 고객님께서 500기가로 업그레이드. 요거 넣으면 사무용 쓰기는 충분하죠. 전체적으로 SSD 가격이 오르다가 멈췄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가격이 지금 좀 올랐죠. 그 환율 문제도 있고, 그리고 부품 수급 문제도 있고, 국내 유통사들이. 보드는 기본 보드입니다. H보드 12100, 1600G, 5500GT, 그 다음에 4650G 요런 APU 모델들 있었죠. 걔들보다 더 나은 게 단일 코어 클럭 속도가 더 좋다. 그래서 어도비 계열이나 캐드 그런 거 사용하실 때 조금 더 빠릿빠릿하다. 그런 건 있죠. 물론 코어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사무용 쓰면 4개면 충분하죠. 벌크라서 쿨러는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거. 그런데 인텔 기본 쿨러는 참 귀하죠. 요즘 고사양 인텔 벌크가 워낙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벌크로 구매하시고 하니까. 그리고 i3 말고는 기본 쿨러를 잘 안 쓰잖아요. 기본 쿨러가 참 귀합니다. 저도 기본 쿨러가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 다음부터는 쿨러를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사제 쿨러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저렴한 거 12100이라도 사제 쿨러 쓰면 일단 소음 작고 발열 작죠. 벌크 사고 사제 쿨러 넣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정품 사면 가격대가 좀 비싸죠. 사무용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손이 많이 갈 건 없죠. 조립하는데 제일 최저가로 맞추면 제가 M2O 돼 있던가 이름이 오피스 그 케이스로 몇천원 차이거든요. 그 케이스가 몇천원이라도 싸가지고 그걸로 하는데, 쓰다가 보니까 이거 해치원 야인 요게 조금 더 있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두 개 다 상단파고 그렇긴 한데 뒷면 쿨러는 커요. 이게 120mm. 그러면 H보드라서 램 슬롯 2개고 뭐 사터도 1개고 그렇죠. 그런데 업그레이드란 걸 일반 사람들이 사가지고 그런 거 잘 안 하죠. 추가를 잘 안 하죠. 간혹 업그레이드 할 수 있냐고 가져오시는 거 보면 10년 된 거, 2, 3세대, 4세대 이런 거 가져오세요. 업그레이드. 그러면 펜티엄이면 중고 CPU 있으면 그런 걸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10년 된 i7보다 지금 i3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새로 사는 게 더 싸죠. 보고 업그레이드 효용성이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 제가 그냥 새로 구매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고, 그 다음에 보고 업그레이드 하실만 하면 램 올리고 하면 쓸 수는 있겠다. 3, 40만원 컴퓨터 하면 많게는 50만원 이렇게 되는데, 사무용 사도 업그레이드 하시면 그거보다 작은 돈으로, 요즘 i3만큼 안 되지만 그래도 10만원 쓰면 충분히 더 쓴다. 그러니까 사용 용도에 따라 영상만 보고 그런데 컴퓨터 새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해드리고는 하는데, 어쨌든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고 문의하시거나 가져오시는 거 보면 제가 영상에 찍은 업그레이드 하는 게 많죠. 전화나 문자로 문의 주시고 그런 거 검사해보면 업그레이드 할 가치가 없는 컴퓨터들이 많아요. 그 당시 몇백을 주고 샀다, 보드도 제일 좋은 거 샀다, Z보드 있죠. 그런 것들 샀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10년 지났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때 4,500을 주고 샀어도 10년이 지나면 지금 i3보다 지금 40만원, 50만원짜리보다 못한 컴퓨터가 되는 거죠. 램도 이미 16기가 돼 있고, 그런데 2, 3세대에다가 32기가 꽂을 일은 없죠. 그래서 투자하시지 마시라. 사용하시는데 16기가에서 32기가 늘린다고 게임하는데 속도 빨라지지는 않는다. 2, 3세대, 4세대 i5 쓰고 그러시면 문의는 하시면 제가 상담은 해드려요. 그런데 효용성이 없다 뭐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영상밖에 안 보는데 컴퓨터가 너무 느리다 해가지고 일단 가져오시는, 저번에도 영상 있는데 윈도우 재설치해 달라고. 그렇죠. 예전에는 윈도우 재설치하면 컴퓨터가 빨라졌죠. 윈도우가 끄다가 보면 윈도우 XP 이전에 윈도우 95, 98, 2000 이런 것들은 캐시가 많이 쌓이다 보면 막 느려지고 무슨 오류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요즘에는 윈도우 자체에 오류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죠. 속도가 느려지거나 그런 일이 잘 없죠. 그래서 재설치해도 빨라질 컴퓨터가 아니다 보면 CPU가 셀러론이고 그래요. 그래서 CPU를 중고로 하나 교체하셔라. i3라도 오래된 거 2, 3만원 하면 되니까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지 굳이 업그레이드를 하실 필요가 없는 컴퓨터들이 많아요. 이런 거 H보드, 왜 이런 보드 쓰냐, 한 5만원 더 주면 좋은 거 살 수 있는데, 근데 5만원이면 이거 컴퓨터 가격이 3, 40만원 하잖아요. 40만원 50만원짜리 컴퓨터를 산다. 그래서 5만원이면 10%죠 그래서 10%면 작아 보여도 꽤 큰 금액이거든요. 10%를 더 한다. 요건 단위가 작아서 그렇지, 차 산다 생각해 보세요. 차 사는데 한 5천만원짜리 전기차 사는데 올해 가격 10% 올랐다 하면 500만원이 오르는 거죠. 그럼 엄청 큰 거죠. 보드를 사무용 쓰실 때는 저렴한 거 가셔야 돼요. 비싼 거 가신다고 비싼 보드를 하고 한다고 비싼 파워를 넣는다고 수명이 오래 가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별로 선호하지 않는 보드들 있죠. 그런 것들 한 10년 15년 된 컴퓨터들 아직도 와요. 그런데 고장 안 나고 잘 써요. 그래서 고장 나는 건 복불복이에요. 복불복이라기보다는 잘 안 나는 제품들이 있고 잘 나는 제품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제품들 보면 거의 다 평타는 쳐요. 기능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사무용 컴퓨터 구매하실 때는 후기 보시고 후기 괜찮다 싶으면 저렴한 거 구매하시면 돼요. 파워, 보드 이런 것들. 안 좋은 것들이 있긴 있죠. 그런데 후기 보고 사면 그런 건 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펜티엄 셀론을 판매하고 있진 않지만 저렴한 게 하시려고 CPU를 펜티엄 그런 거 하면서 보드가 좋아야 오래 쓴다더라 해가지고 비보드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펜티엄이나 셀로론에. 그다음 파워가 좋아야 오래 쓴다더라 해가지고 파워를 700 같은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고요. 돈을 더 드리고. 그것들이 전부 다 의미 없는 것들이죠. 파워 500 넣었어요. 제가 파는 것 중에 제일 낮은 거 500. 4060 정도 들어가면 한 600 정도는 쓰거든요. 그런데 500만 써도 4060도 충분해요. 요즘에 우리나라들도 HDMI가 기본적으로 다 보급화됐다 그렇죠. 모니터도 그렇고 아날로그 포트나 DVI 포트가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요것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HDMI가 두 개예요. 그 다음에 DP하고 HDMI만 있는 것도 있고 아날로그 없이. 그래서 요건 이제 나라마다 좀 출시되는 모델들이 다르고 그리고 시리즈마다 다른데 요즘엔 저렇게 아날로그 포트가 없는 것들이 제법 돼요. 얼마 전까지 해도 아날로그 D스업 있죠. RGB 포트 있죠. 점전된 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있었거든요. 혹시나 자신 모니터가 사무용 쓰시면 계속 쓰시고요. 그런데 자기 모니터가 RGB 포트밖에 없다. 그러면 모니터 하나 바꾸세요. 요즘에 저렴하거든요. 사무용 75Hz 이런 것들 나오는 거 24인치 하면 10만원 안 하는 것들도 있어요. 고장 안 나면 계속 써도 되기는 돼요. 고장 안 나면 계속 쓰는 거죠. 그런데 요즘 모니터 보다가 그때 RGB 포트밖에 없는 RGB나 DVI 포트 두 개밖에 없는 그런 모니터 보잖아요.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같은 풀 HD인데 화질이 너무 떨어져요. 진짜 오래됐죠. RGB DVI 두 개만 있는 거 보면 보통 10년 넘었죠. 바꾸는 것도 방법이에요. 너무 화질이 떨어져서 눈 베려요. 오히려 특수한 환경 있죠. 화질을 VJ까지밖에 출력을 못하거나 그런 것들 있죠. 아직 펜티엄 2나 4 써야 되는 컴퓨터들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 이런 거 제어 장치 있죠. 보일러 제어, 전기 제어하는 시스템 제어 장치 하는 거 그거 무슨 컴퓨터라 하더라. 그런 거 기업에서 프로그램 있죠. 무슨 관리 프로그램 그런 거 보면 1990년대 초반에 만든 거 아직 쓰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모니터 쓰는 게 이해가 되는데 자금용이라 가끔 보는 거잖아요.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영상 보고 하는데 굳이 요즘에 얼마 하지도 않는데 화질 떨어지는 거 그런 거 계속 쓸 필요 없죠. 제가 파는 그 사무용 오피스 그거는 선이 뒷뚜껑이 아예 안 따지죠. 근데 요건 그래도 뒷뚜껑이 따져요. 이렇게 선이 갈 공간은 있긴 있어요.
이건 앞으로 대충 묶어서 정리해야 되는데 조금 더 고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를 고급이죠, 조금 더. 그래서 사무용으로 쓰실 때 본체는 옛날 컴퓨터 있다면 너무 옛날 거 말고 셀러론, 팬텀 이런 것도 느리거든요. 3, 4세대건 그런 거 i3만 돼도 2코어 4스레드는 되잖아요. 그럼 쓸만은 해요. 그 다음에 i5 가면 4세대 이럴 때는 4코어였죠. 그러면 쓸만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쓰셔도 돼요. 그런데 오히려 모니터를 하나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오래된 컴퓨터에도 오래된 컴퓨터라고 오래된 모니터 쓸 필요는 없죠. 화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쓰는데도 불편함이 없다. 오래된 컴퓨터도 사무용 쓰는데 그러면 계속 쓰시면 됩니다. 그런 문의 전화가 많아요. 자기 컴퓨터가 어떤데 2, 3세대 컴퓨터 뭐 그건데 이거 뭐 업그레이드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뭘 해라 못하죠.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 50 시리즈가 안 나왔고 4090 넣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고 제가 여쭤봐요. 어떤 게 안 되시냐, 어떤 게 느리시냐 하면 딱히 그런 게 없으시대요. 그러면 없으시면 그냥 쓰시라고. 느린 게 없는데 제가 뭘 업그레이드 해라고 말씀을 못 드리죠. 인터넷 창이 계속 닫힌다. 그러면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램 부족일 수 있다. 가상 메모리 설정하거나 안 그러면 물리램을 증가시키거나 요런 거. 그 다음에 너무 느리게 열린다. 그러니까 CPU 어떻게 되시냐 해가지고 CPU 펜티엄 셀러론이다. 그러면 CPU 중고로 하나 있으니까 가져오시면 제가 바꿔드리겠다. 요렇게 되는 거죠. 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제 유튜브 보다가 다른 사람 업그레이드 해주네. 그러면 내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한번 문의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런 목적성 없이 그냥 자기 쓰는 게 컴퓨터가 한 10년, 15년 됐는데 조금 더 뭔가 좋게 하고 싶다. 전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그러시면 5090 넣어드립니다. 5090. 지금 중고로 한 5만원, 10만원짜리 컴퓨터에 2, 300만원 쓸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컴퓨터가 이 정도인데 뭐가 안 된다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컴퓨터를 제가 업그레이드를 하셔라 안 그러면 바꾸시라 이렇게 답을 드리는 거죠. 대뜸 연락하셔가지고 뭘 하면 좋겠냐, 다 하면 좋죠. 다 하면 5090 넣으면 제일 좋죠. 4090 넣으면 제일 좋죠. 지금 50 안 나왔고 좋은 거 많죠. 좋은 거 돈만 있으면.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고객님도 작은 돈으로 뭔가 더 좋게 하고 싶은데 전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제가 업그레이드 하라고 못하는 거죠. 나중에 사기꾼 소리 듣죠. 업그레이드해도 아무것도 안 빨라져요. 인터넷 유튜브만 시청하는데 램이 16기가나 32기가나 늘려봤자 아무 차이 없습니다. 부족하면 문제가 되지만 남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8기가만 써도 유튜브 시청하는데 남거든요.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뭐가 안 될 때 업그레이드를 하시거나 안 그러면 게임 같은 거 하실 때 프레임을 더 높이 써야 될 때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건데 보통 업그레이드 한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의 한 99%는 지금 유튜브 시청하는데 2, 3세대 한 10년, 15년 된 컴퓨터 업그레이드 뭐 해야 되냐 요렇게 연락이 오세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즘에 최근 올해 서서히 이제 저도 구독자가 증가를 했죠. 구독자님들이 오셔가지고 말씀하는데 1년 전부터 봤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구독해가지고 오셨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보니까 문의가 되게 많이 와요. 한 90%는 뭘 하면 좋겠냐 해가지고 어떻게 부족하시냐 하면 부족한 게 없대요. 느린 게 없다. 문의 주시면 연락도 해드리고 하는데 전 그냥 동네 장사집이죠. 대의적 명분을 가지고 뭘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죠. 장사꾼으로서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좋아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그렇게 말씀해드리는 거지. 이걸 갖다가 제가 상담하고 뭐 하시면 뭐 좀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친구나 동생, 조카처럼 그렇게는 제가 못 해드리는 거죠. 제가 만약에 뭘 해가지고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효용성이 없다, 그러면 저는 고객님 헛돈 쓰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촌 동생이 삼촌 헛돈을 좀 쓰게 했다, 그런 건 용서가 되죠. 저는 사촌 동생이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친형이나 친동생도 아니고 아는 사람 아니에요. 전 고객님들 연락 받으면 구독자입니다 하셔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고객님들은, 구독자분들은 저를 유튜브에서 많이 봤죠. 그리고 댓글 자주 달아주시는 분들은 제가 아는데 아이디만 아는 거죠. 실제로 얼굴하고 제가 본 적이 없잖아요. 직접 통화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제가 더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똑같이 전부 다 손님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해주고, 해결해준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해결은 아니고 방안을 제시하고 그 정도 하는 거지. 그래서 컴퓨터 업그레이드란 건 자기가 필요가 할 때 하는 겁니다. 고사양 컴퓨터들은 좀 개념이 다르죠. 그런 컴퓨터들은 좀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거죠. 10년, 20년 만에 컴퓨터 가게 와가지고 이거 업그레이드 뭐 하면 빨라지냐 이런 개념이 아니죠. 사자 말자 6개월 만에 뜯어가지고 또 바꾸고 막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2, 3년 된 컴퓨터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쓰시고 중고 CPU 그런 거 뭐 i3 쓰다가 게임용으로 i7 나오면 그런 걸로 바꿔가지고 램 좀 추가하고 그렇게 쓰시는 거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10년 된 컴퓨터를 최신형 컴퓨터처럼 만들 수는 없어요. 처음 구매하실 때도 사무용 이런 거 쓰시면 그냥 저렴한 H보드 쓰시면 되는 거고, 차후에 내가 게임용 하다가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조금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있다, 추가할 생각이 있다 하면 B보드나 이런 거 나중에 CPU 올릴 수도 있으니까 전원부 좀 튼튼한 거 충분히 전력 공급할 수 있는 거 쓰는 거죠. 예전에는 오버클럭 하려고 좋은 걸 썼죠. 보드를 좀 오버클럭 잘 되는 보드, 잘 되는 CPU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CPU 오버클럭 해봤자 별 마진이 없어요. 그리고 램도 예전에 DDR4는 오버클럭을 좀 땡길 수 있었는데 효과가 있었죠. 근데 DDR5 들어오면서 얘들이 열도 많이 나고 마진이 거의 없죠. 오버클럭 마진이. 그래서 오버클럭 해봤자 효과가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오버클럭보다 클럭을 높이는 게 아니고 전압을 낮춰가지고 언더볼팅, 그러니까 같은 성능을 낼 수 있으면 전압을 낮춰가지고 오히려 발열을 줄여가지고 성능을 더 내게끔 더 낸다. 같은 성능이나 전기를 더 작게 먹게 하거나 열이 낮음으로써 성능이 더 제대로 나온다. 더 내는 건 아니고 제대로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추세죠. 요즘에는 추세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보드가 요즘에는 아예 그 고사양, 지금도 K 모델도 있긴 하죠. 오버클럭은 Z보드 그런 데서 약간 가지고 노는 느낌이지, 성능을 조금 더 올리려고 적은 돈으로 사가지고 전기세 조금 더 쓰고 성능을 올린다. 그러니까 낮은 CPU 등급으로 다음 CPU 등급만큼. 요즘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해야 되죠. 그런 개념은 아니죠. 요즘에는 이게 메인 주전원선하고 같이도 못 가요. 두꺼워가지고 안 닫혀요. 같이 가면 살짝 닫으니까 잘 닫히네. 이제 깔끔히 한 줄로는 정리가 잘 안 돼요. 이런 케이스들은 물론 공간이 여유로워도 깔끔히 한 줄로는 저는 잘 못하지만 사무용 듀얼 모니터 많이 써죠. 그래서 이런 보드들은 아까 전에 보다시피 HDMI가 두 개 있죠. 얼마 전에 갔을 때도 그게 없는 거예요. HDMI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모니터 구매하시고 변환 젠더 구매하시고 RGB로 그래서 뺐어요. RGB를 디지털로 변환해 주는 거 없어가지고 그걸로 빼고 듀얼 모니터 쓰고 싶다고 고객님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그렇게 받으려가지고 하니까 RGB 포트가 화질도 조금 그렇고 뭐 화질 뭐 올리면 상관은 없기는 한데 여러모로 불편했죠. 이런 거는 보면 지금 보드 뒤에는 심플하게 생겼는데 여기 두 개 있죠. 두 개 HDMI 두 개. 그래서 이런 보드 쓰시면 듀얼 모니터 할 때 HDMI로 두 개로 그냥 쭉 뺄 수 있죠. DP가 있어도 되긴 하지만 사무용이라 8기가만 넣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필요하실 때 16기가까지는 업그레이드하고 16기가 이상은 거의 쓸 일 없거든요. 사무용에. 요즘에 고사양 게임에 디스코드 켜고 그러면 32기가 쓰긴 하는데, 그래서 DDR5는 16기가 두 개 써죠. 다음 윈도우가 나오면 램을 얼마나 쓸지 모르겠는데 일단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죠. 그리고 후면에 펜 큰 거 120mm짜리 하나 달려져 있고요. 그래서 사무용 케이스 원펜이라도 열 배출하는 데는 상관없을 거고요. 이런 거 12100은 기본 쿨러로 써도 충분합니다. 12400까지도 충분하지는 않는가? 충분하긴 하던데 소음하고 쿨러가 가만히 못 있어요. 계속 웅 소리가 났다가 조용해졌다. 열 때문에. 그래서 i3 정도는 기본 쿨러 이렇게 쓰시면 돼요. 윈도우 한번 설치해보고 드라이버나 이런 거 설치해보고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끝내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